직장인 필독, 무례한 사람들, 한방에 제압하는 8가지 기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무례한 말과 무시, 그리고 그것에 맞서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임이나 직장 혹은 SNS에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 혹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모임에서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라는 말로 놀리거나 직장 동료가 회의 중 그건 내 생각이고 현실성이 없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8가지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몇 가지 대응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내면의 힘을 길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무장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인 침묵으로 압도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해할 때 침묵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예를 들어 상사가 이번 프로젝트 완전 실패였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차분히 3초 정도의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보세요.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감을 자극하며 내 말이 과한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눈동자를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미간 사이를 날카롭게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침묵 도중에 눈을 피하거나 미소를 짓는다면 그 효과가 완전히 상실될 수 있으므로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전략은 심리학적으로도 비언어적 소통의 한 형태로 상대방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보게 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인 짧은 단답으로 대화 차단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럴 때 적당해요나 알겠습니다처럼 짧은 단답으로 응수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를 확장할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너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적당해요라는 짧은 대답을 내놓으면 삼촌은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못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또는 SNS에서 지인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는 댓글을 달았을 때 이모티콘 하나로 응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단답형 응수는 네나 아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무례한 질문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 없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략인 직설적으로 잘못 지적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김 과장은 술을 너무 못 마셔서 분위기를 깬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여러분은 박 대리님,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심하게 다쳤어요. 앞으로는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나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 3초간의 깊은 호흡과 함께 문장을 차분하게 구성하는 습관입니다. 3초 규칙을 기억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말투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상대방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발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무례한 발언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전략인 되물어서 주도권 빼앗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이나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그 질문 자체를 다시 되묻거나 다른 관점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돌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결혼이 인생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되물음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방의 어조를 완화시키며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물어보세요? 처럼 약간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하며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을 다시 되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은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상대방과의 논쟁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질문이 부적절함을 깨닫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인 상대의 열등감 읽어내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옆 사람이 너 그 운동 방법 틀렸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반박하기보다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과 내면을 살피며 연민의 눈길을 보내면 상대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나 불안감을 순간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공격적인 태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단순한 회피나 무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건설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을 단순히 비난하지 않고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문을 닫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유머로 분위기 전환하기입니다. 때로는 상황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유머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학하는 식이 아니라 상황을 가볍게 넘기면서도 상대방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유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그렇게 입고 어디 가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스파이 컨셉이에요. 제 뒤에 경호원도 있으니 혹시 못 보셨나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면 순간적으로 분위기는 부드럽게 전환되며 모두가 웃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머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절한 톤과 표정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한 유명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 중 안티 댓글에 대해 이분은 제 광팬이세요. 제 일기장도 다 읽으셨을걸요? 라고 유머러스하게 답한 후 시청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머는 갈등 상황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불쌍함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무례한 말이나 비난에 대해 직접 반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명언 남의 악의에 화내는 자, 자신의 선함을 모른다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살 좀 빼세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분은 오늘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연민을 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과 연민의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겪은 고통이나 불안을 이해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 스스로도 감정의 소모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은 관계를 정리하기입니다. 이 전략은 앞서 소개한 모든 대응 방법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무례와 공격이 지속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만약 한 사람이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독과도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답장 시간을 하루 24시간 이상 늘리거나 모임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SNS상에서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말은 제 삶에 해가 됩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데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쉽지 않으며 오랜 시간 쌓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략을 통해 상대방의 무례함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한 8가지 전략. 침묵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법, 짧은 단답으로 대화의 흐름을 끊는 방법, 직접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여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 되묻기를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을 읽어내어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방법,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하는 방법, 불쌍함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관계를 단호히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단순히 외부의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대응하는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한 자존감과 자기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 전략별로 실제 사례와 실전 연습 코너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감정 패턴을 분석하고 대응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남 눈치만 보네? 라는 말에 대해 10초간 침묵 속에서 스스로 답변을 구상하고 이후 모범 답변과 감정 로그 작성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이 무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각 전략마다 심리학적 배경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충분히 설명드리며 여러분이 그 전략을 자신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상황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침묵 전략에서는 단순히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몸의 긴장을 풀고 내면의 불안을 다스리는 호흡법, 그리고 상황 종료 후 스스로에게 잘 해냈다는 긍정의 말을 건네는 자기 위로법까지 소개할 것입니다. 또 짧은 단답 응수 전략에서는 가족, 친구, 직장 등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어조와 표정으로 대화를 끊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대처 방법까지 세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지적 전략에서는 나 메시지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법과 함께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 대화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들을 소개하며 상황에 따라 미묘한 어조의 변화가 어떻게 갈등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되묻기 전략에서는 단순한 질문의 반복을 넘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심리적 트릭과 그 효과, 그리고 상대방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어떻게 부드럽게 도전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상대의 열등감을 읽어내는 전략에서는 그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불안, 그리고 이를 연민으로 전환시키는 대화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실제 상담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분석할 것입니다. 유머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에서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유머가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어떻게 완화시키며 서로의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불쌍함으로 바라보는 전략에서는 상대방의 무례한 말이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며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철학적 메시지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정리 전략에서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무례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기와 실행 계획, 그리고 후속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여러분이 단호하면서도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전체 흐름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한 편의 긴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여러분이 각 전략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느낄 감정의 파도와 그 파도를 넘어 더욱 성장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소개한 8가지 전략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치 강철 같은 내면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추가 질문들을 공유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과 실전 연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작지만 큰 힘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가시길 바라며 이로써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